집행유예형이라든지 예. 아니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웬일이야.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진짜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얘기 해주시면 진짜 더 잘못 이루시겠네요. 너무 걱정이 되죠. 맞습니다. 물론 잘못은 했습니다만. 네, 지금.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두 갈래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혹시라도 그 낯선 사람을 붙잡혀가지고 네, 내가 납치. 이랬다.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무죄 아니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인정하시고 혼자로 좀 주의적으로 공격이 없는 두개 여쭤보시면 되는데 무죄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짚어볼게요. 네. 뒤에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술에 취해서 난 경찰관인지 몰랐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변명을 하세요. 술에 너무 취해서. 네, 경찰관인지 몰랐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술에 취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정보이 이분 경찰관한테 행태를 보이지 누가 이걸 맨정신에 하겠어요. 네, 그래서 술에 취했다는 건 보통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니 보통이 아니라 그냥 안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경찰관인지 몰랐다는 변명이 없어서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고 해서 잘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불리한 상황이군요. 네, 다만 예외적으로 종종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그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려면 일한다 원칙이라고 해서 당신은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렇죠. 무슨 혐의로 체포가 되고 그리고 뭐 입기권이 있고 이걸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가끔 이 출동 경찰관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일한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어쨌든 불법 체포고 이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체포에 항거하다가 나 왜 이거 뭔데 나를 체포해 라고 미는 경우는 이건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싸우자면서 네, 쭉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가 이루어져서 출석하는 거죠. 약 4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저도 정당방위 가능성에 대한 짚어는 드렸지만 보통 이게 잘 인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혐의가 인정이 될 거고 김유충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좀뭐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좋은 게 경찰관과의 합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합의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세요. 근데 문제는 경찰관과의 합의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하긴 이런 일이 있다고 전부 또 경찰관들이 또 합의해주고 이러면 네. 생명보호에도 위협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개별 경찰관으로 좀 다르는데 개별 경찰관들이 합의하는 걸 검증하고 있어요. 왜냐, 이 공무원에 대한 권리가 형태 같은 걸 근원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합의를 해주고 선처를 해주다 보면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아예 합의를 하지 말고 그리고 배상 받을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따로 인사소송을 제기해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하려면 일단 변호사 선임이 우선이겠네요. 네, 뭐 이분 같은 경우 변호사 선임 고민하셨는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좀 좋다고 보긴 합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왜냐하면 보통 뭐 감기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게 또 크게 범행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지 않는다면 저는 형사 사건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연의 경우에도 어쨌든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진행되다가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예사롭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량이 강해지겠지만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리고 절대 공무원이나 경찰관에 대한 위협력 행사는 관용되지 않는다는 거,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술의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걸핏하면 술 핑계 되잖아요. 진짜 그거는 난 통하게 하면 안 돼. 술이 왼수다. 뭐 할 수 없어요. 술을 먹든 만취를 했든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법원에서도 술에 취했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친구분의 이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본인의 좀 잘못을 잘 뉘우치시고 네, 예. 지금은 어쨌든 좀 감형을 받는 걸
네, 최우선으로 그렇죠. 삼으셔야 제가 되겠네요.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에 불복해서 항소할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문자를 주셨어요. 네. 이게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아. 보통은 변호사들이 계약할 때 신급이라 그래서 1심까지만 아니면 20만 아니면 30만에서 각각 계약을 해요. 왜냐하면 뭐 혹시라도 이 의뢰인이 1심 결과에 마음에 안 들어서 2심 때는 변호사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원칙적으로 어쨌든 변호사의 대리권은 각 그 심 1심이면 1심 2심이면 2심 그 심급에만 미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따로 1심, 2심, 3심 따로 계약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끝까지 해달라 의뢰인이 그렇게 하면 그냥 계약 단계에서 1, 2, 3심을 다 끝까지 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그럼 계약서도 잘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흔히들도 이제 의뢰인분들이 돈 받았으면 끝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항상 이거 보시는데 신경을 써요. 1심까지는 아니다. 2심은 따로 계약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지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에서 졌다. 네.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비 그렇습니다. 물어줘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한 쪽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판결문 맨 말미에 보시면 이 사건에서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를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물어줘야 되는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정한 금액과 실제로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 중에서 낮은 금액을 패소한 쪽이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1억짜리 소송을 했다 졌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물어줘야 되는 변호사 비용은 450만 원인데요. 예. 즉 상대방이 이제 450만 원 이상 썼다 하더라도 450만 원 물어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은 뭐 300만 원 썼다 그러면 300만 원 물어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변호사 비용도 좀 일종의 내고 네. 협상이 됩니까? 이 방송 끝나고 살짝 저랑 얘기를 하시죠. 되는가 봐요. 네. 방송 끝나고 얘기하자시는 거 보니까 되긴 안 되는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아니요, 됩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 4월 초 일산 성석동에서 외근 후 공중 화장실에 가다가 화장실에서 튀어나온 대형 개에게 허벅지를 물려서 피나고 손목인대가 파열됐습니다. 화상풍 주사와 염증 주사 맞고 깁스도 했는데 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전치 3주 나왔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자,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이게 물어보셨어요. 대형견이면 약간 좀 맹견인가 보다. 맹견인가 봐. 너무 명백하죠. 네. 이거는 뭐 견주로부터 배상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짚자면 그 견주는 과실치상죄, 형사처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당연하죠. 근데 당연하죠. 무조건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실치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한 죄인데, 견주가 해야 되는 통상의 주의를 다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견주에게 뭐 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죠. 근데 뭐 목줄을 안 했다든지, 네네. 네, 아니면 법에 정한 그 맹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도사견, pitbull 테리어, 아메리칸 스탠다드, 오. 퍼드셔 테리어, 뭐 로트와일러 이름 긴데 이런 개 같은 경우 입마개 안에서 사고 났다라고 하면 이건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민사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견주가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배상 금액 관련된 부분인데, 예.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신경 쓰시는 게 치료비,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내가 정신적으로 놀랐기 때문에 위자료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꼭 여기서 하나 더 챙겨야 될 게 소극 손해. 이걸 꼭 챙기셔야 됩니다. 어떤 내가 일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맞습니다. 네, 양현 씨는 이제 뭐 고급반, 옆집 변호사 고급반에 이제 저 없을 때 언제 따로 배우셨어요? 아니야. 그냥 그동안 쭉 해왔으니까. 소급 네, 소극 손해. 손해. 네, 손해는 세 개입니다. 소극 손해는 어떤 일 때문에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치료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예.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인데, 소극 손해는 뭐냐? 원래대로라면 나한테 들어갈 돈이 못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받는 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3주, 전치 3주 나와서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감소된 소득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소극 손해. 네, 소극 손해입니다. 예. 이번 확실히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심민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예. 오, 안 터지는 맥
맥스 부탄이네요. 당연하죠. 맥스 부탄이 안전하니까. 맥스 안타짜요. 3중 구조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용기 상단의 파란 띠를 확인하세요. 맥스 안타짜요. 부탄가스 타면 맥스 부탄. 영 특별한상 대령이요. 곤드레 나물이랑 곤드레 된장국들인데. 영월 곤드레는 어떤 요리든 잘 어울리니까. 약 5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영월 곤드레. 영월 곤드레. 흑표 침대가 가장